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D 파마텍입니다. 자,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제약에 대한 강세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 바이오 ETF 같은 것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자연스럽게 바이오 제약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가운데에서도 핵심이 될 만한 것들은 결국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앞으로 이 시장은 10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가지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20% 이상씩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게 현재는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D&D 파마텍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D&D 파마텍이 앞으로 주사제를 넘어서서 경구제, 알약 형태로 비만 치료제가 나올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D&D 파마텍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D&D 파마텍은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경신을 했고요. 저도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 투자해서 약 4.5%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서 D&D 파마텍을 분석을 해드리느냐, 일단 핵심적인 모습들만, 핵심적인 것들만 딱딱딱 줄여서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D&D 파마텍은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어요. 참고로 D&D 파마텍은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은 대신에 이제 비중을 더 키운 거죠. 그 이후에 또 저는 추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D&D 파마텍은 쉽게 말해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히든 챔피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이 메쉬라고 해서 비알코올성 비만 지방간염에 대해서도 이 압도적인 효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메쉬 시장,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15조에서 20조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3년 내에 혹은 4년 내에 30조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특히나 지금까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메드리갈이라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유일의 치료제였었는데 이게 그냥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효과가 안 좋아서 사실 이 메시에 대한 시장이 현재로서 15조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마드리갈의 이제 효과가 안 좋아서 섭취를 못하는, 이제 투여를 못하는 환자들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혁신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단 위고비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여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근데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것도 역시나 부족해요. 이렇다 할 그런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나아가서 D&D 파마텍에서 이번에 메시를 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효과가 나왔어요. 임상 성과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방간염 약 4주 투여만으로 지방간염 50%에서 제거해버리는 그냥 압도적인 효과, 말 그대로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D&D 파마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펩타이드 기반입니다. 저분자 화합물 기반이 아니에요. 펩타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원래 노보노디스크가 펩타이드 기반으로 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이 노보노디스크와 위고비는 원래는 경구용이 아니라 주사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지금도 위고비로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소화기관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을 10배 이상을 키워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용량을 키워서 억지로 많은 펩타이드를 때려 박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결코 작지가 않은 것이고, 무엇보다 저분자 화합물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D&D 파마텍 경구용 치료제는 이걸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사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경구용으로 만들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소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적용 기전들을 넣은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위고비,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보다도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했죠. 메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준비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D&D 파마텍이 히든 챔피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주사제 치료제, 참고로 D&D는 주사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사제는 이제 서브고 병용요법으로 하는 것이고, 메인은 경구제라는 것이고, 경구제는 이제 메세라의 7,700억 규모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요. 주사제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2,500억 정도의 이제 기술 이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 경구제 오럴링크라고 해서 D&D 파마텍의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펩타이드 기반에서도 용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에 부작용을 훨씬 더 줄인 것이고, 특히나 이제 노보네스크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복에 먹어야 되고 물량도 상당히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먹은 다음에 최소 1시간 이상 동안은 아무것도 섭취하면 안 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라일리의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가 사실 부작용도 심하고 그리고 간독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36시간 이상 동안 기전이 절대로 발휘가 안 되는 그런 약품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경구용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시장은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보네스크의 이제 펩타이드 경구용 치료제가 너무나도 시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반해서 D&D 파마텍은 펩타이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량을 훨씬 더 줄임으로써 부작용도 훨씬 더 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노보네스크처럼 그렇게 뭐 공복에 먹어야 된다던가,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이상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거나, 물량조차도 조절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제한 역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 D&D 파마텍이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치료제가 결국에는 이제 근본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저분자 화합물은 24시간에서 36시간 이상의 반감기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따라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생산을 해도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펩타이드 기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뭐 3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기간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분자 화합물은 간독성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을 못해요. 그에 반해서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C 먹듯이 비만 관리하면서 혹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치료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자 화합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밀가루약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매우 싼 값에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용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장기간 먹어야 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특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요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오기 때문에 한 번 맞게 되면은 장기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료제로서, 그리고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에도 펩타이드 기반이 저는 반드시 좀 이쪽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D&D 파마텍의 경구용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소장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됩니다. 근데 이제 위고비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는 위장에서 이미 다 산화되어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그런 소화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용량을 많이 때려 박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때려 박음으로써 조금이라도 흡수가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성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작용도 역시나 좀 세게 발생하는 것이고, 단가도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번에 그 대규모 이제 기술 요전을 하면서 D&D 파마텍이 메세라와 함께 결국에는 일라일리 그리고 노보네스크 사이에 틈이 만들어진 그 사이를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되게 바이오 제약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지금 D&D 파마텍을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비만 치료던가 혹은 당뇨라던가 메쉬,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같은 경우에도 가장 탁월한 그 효과, 임상 개선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번 바이오 제약의 대장주 후보로서 D&D 파마텍을 빼놓을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 경쟁 약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뛰어난 임상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베링거의 이제 서보투타이드라고 해서 메시 치료제로 이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48주 투여 vs 12주 투여했을 때에도 오히려 D&D 파마텍이 더 나은 수준의 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링거보다도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효과를 하는 것은 더 긴 기간 동안 투여를 했을 때 효과 역시나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암시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에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저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경쟁 약물 대비해서 4분의 1 투여 기간으로 동등한 효능을 이미 입증을 하고 있고요. 부작용 발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타겟층을 할 수 있는 타겟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혹은 이 약품에 대한 그런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 발표라든가 추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도 30조 원 규모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이쪽에 대한 임상 결과가 가장 뛰어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나타난 만큼 이쪽에 대한 기술력도 꾸준하게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애초에 저분자 화물과 펩타이드를 비교했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는 펩타이드를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저분자 화물도 저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D&D 파마텍의 경공 치료제가 실패한다거나 혹은 상용화되기 전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자 화물은 반감기가 짧을 수밖에 없어서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간 복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때문에 펩타이드로 언젠가는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메세라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라이릴리는 저분자 화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펩타이드 기반의 그런 약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인수한다거나 혹은 기술을 사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메세라 외에는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최근에 화이자도 임상 실패했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메세라와 D&D 파마텍 메세라 기술 이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쪽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메세라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매우 잘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높은 효율성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이 상당히 좋고요. 이미 경공치료제의 오랄리크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재로서의 그런 확장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3중 작용제, 2중 작용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비만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근육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살이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 3중 작용제 이런 식으로 작용제를 넓힐수록 더 복잡하게 메커니즘 쌓일수록 근육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지방만 빼버리는 그런 식의 연구가 지금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DNA 파마테의 3중 작용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가장 뛰어난 그런 비만 치료제로서 역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D 파마텍에 대한 분석이었고 최대한 가장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저 역시 D&D 파마텍 투자하고 있고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